역사 1, 3과 1-2 몽골 제국의 성립과 발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송나라까지 들어갔는데요. 송나라 다음에 이제 몽골 제국 들어갑니다. 몽골 제국은 우선 칭기즈 칸부터 들어갑니다. 13세기 초 태무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몽골족을 통일하고 나서 이름을 칭기즈 칸은 황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으로 추대가 되면서 영토를 확대합니다. 몽골이 대제국을 건설한 원동력은 어떻게 됐느냐? 뛰어난 기동력, 말 타고 엄청나게 달렸고요. 우수한 무기, 그리고 잘 싸웠어요. 전투력, 그리고 정복지 민족을 잘 활용해가지고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 세계제국을 건설을 하는데요. 정복 전색을 계속합니다. 금나라, 서하,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 일부까지 점령하고 아바스 왕조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부터 유럽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몽골 제국이지요. 자, 그리고 칭기즈 칸 죽고 나서 여러 한국이 몽골 제국을 분할 통치하게 되는데요. 킵차크 한국, 차가타이 한국, 일한국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나라는 중국을 지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아들이 수도를 대도, 베이징으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중국을 지배하는데요. 남송까지 멸망시키고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거기서 가장 큰 특징이 몽골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옆에 잠깐 볼까요? 몽골 제일주의는요. 이렇게 원나라는 몽골 제일주의 정책을 펼쳤는데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 순서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배 계층을 나눴습니다. 몽골인과 생목인은 지배 계층이 되겠고요. 한인과 남인은 피지배 계층인데 특히 남인, 남송 쪽에서 끝까지 원나라에 저항했던 애들은 가장 큰 차별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나라 몽골 제일주의 그래가지고 몽골인, 생목인까지는 지배 계층, 한인과 남인, 끝까지 남인은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되고요. 한 번 더 볼게요. 자, 지배계층은 몽골입니다.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요. 생목인, 눈목자 색깔이 있는 사람, 눈에 색깔이 있는 서역 사람들은요. 재정, 경제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피지배계층은 한인과 남인인데요. 한인은 중국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난인은 원나라의 끝까지 저항한 남송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서 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제일 밑에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금방 망해요. 쿠빌라이 칸 죽고 나서 권력 다툼이 심화되고요. 그리고 교초 들어갑니다. 원나라 지폐입니다. 원나라 지폐를 너무 많이 남발해가지고 경제가 혼란되고 농민이 부담되니까 홍건적인 안에 발달합니다. 홍건적 봅시다. 이 홍이라고 하는 게 붉은 홍자지요. 수건건자 적적자라고 해서 수건 머리에 빨간색 쓰고 난을 일으켜가지고요. 원나라가 쇠퇴하고 그리고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끝. 그런데 몽골 제국과 동서교류를 봐주셔야 돼요. 정치는 이렇게 끝나는데 몽골 제국은 동서교류를 확대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땅이 이렇게 하도 넓으니까 그죠? 이 땅을 왔다 갔다를 해야 되니까 교통로를 만들고 그 교통로 주요 곳에다가 역참을 만들어요. 역참 보이죠? 중요한 데다가 역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닷길로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의 교통로에다가 역참을 세우고 관리나 사신에게 숙식, 잠재우고 말을 제공하는 역참제를 실시했지요. 그래서 빨리 왔다 갔다 교류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것은 정치를 위해서 했지만 상인, 선교사, 학자들도 왕래하게 되어가지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또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양까지 왕래하였다. 동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육로, 육지기를 통해서는요. 교통로를 완성을 하고 아까 전에 역참 설치했다 했죠. 그렇게 해서 광활한 영토를 원활하게 통치하는 역참제 실시하고요. 수로, 물길은 어떻게 하느냐? 중국 내에서는 대운하를 정비합니다. 수나라 때 양제가 만든 대운하 있죠. 강남의 곡물, 채소, 도자기 등의 물자를 수도, 베이징까지 운송을 쉽게 하기 위해서 대운하를 정비했고요. 그러면 외국과의 무역은 어떻게 하느냐?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양까지 많이 나갔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넓은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교통로를 만들고 역참, 그리고 여기 밑에는 바닷길, 역참, 그 다음에 교통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 문화가 잘 교류가 되는데요. 상인, 선교사, 여행가들이 방문합니다. 특히 당신들이 외워야 되는 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죠. 이 동방견문록을 하게 되니까 유럽 애들이 신대륙 발견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먼 거리 항해를 할 수 있게 만들고요. 이분 바투타의 여행기라고 하는 책도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도 동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송나라의 발명품 3개 있죠. 활판,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까지 전파해서 유럽의 과학기술 발달에 도움이 되고요. 이슬람 세계에서의 자연과학, 천문학, 역법, 수학 등이 중국에 전래되어서 중국에도 이렇게 발달을 가져오게 됩니다.
원대의 문화는 다양한 종교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관용 정책이에요. 그리고 세금을 면세 혜택을 주니까 선교사들이 여행을 되게 많이 하게 돼가지고요.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등의 다양한 종교가 발달하고 티베트 불교는 특히 원나라의 국교가 됩니다. 서민 문화도 들어가지요. 이 서민 문화는 송 때부터 프롬 송나라 때부터 시작된 서민 문화는요. 이제부터 계속 발달을 하게 되는데 원나라 때도 구어체 소설과 희곡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참제 가는 사람들한테 주는 통행 허가증인 패자 그리고 원나라의 청화백자 요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끝.